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오늘은 캐드 기초 강의 시즌 두 번째 폴리곤과 엘립스, 다각형과 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즉 명령 언어는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다각형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각형을 입력 후 내접, 외접을 지정하면 반지름 크기로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도면은 블로그를 보시면 참조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다각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서클을 하나 하겠습니다. 크기를 해서 이렇게 대략 찍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크기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오늘 명령어 중에서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이게 특성창이 나타납니다. 이 특성창은 캐드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어인데 먼저 이렇게 F1번을 누르면 이 특성창이 생기고 지워집니다. 프로퍼티 창인데 객체를 클릭하고 나면 이 객체에 대한 정보들이 다 보입니다.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보이는데 이 금방 원형을 어떤 특정 크기 없이 대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R이 반지름이 25가 되고 싶을 경우 특성장을 후신 후에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여기에 반지름 값이 보입니다. 이 반지름의 값을 25를 변경을 하면 이 객체의 크기가 반지름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레이어나 딤, 그 다음 시수, 각종 작업 등을 하신 후에 속성을 변경하실 때는 꼭 사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특성창을 켜놓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략의 원을 그리신 후에 반지름이 그죠? 반지름이 25로 변경된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폴리곤이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폴리곤 POLIGON. 첫 번째 묻는 것은 반지름의 면의 개수입니다. 즉 먼저 육각형입니다. 6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폴리곤 다각형의 중심을 묻습니다. 이 중심은 금방 만든 이 원형의 중심이죠. CN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접과 내접이 묻습니다. 먼저 기본값으로 외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C라고 입력하시고 나서 크기는 원형의 반지름 25를 입력하면 어떻습니까? 이 원형의 바깥에 다각형이 보이죠. 좀 크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원형을 찍고 나서 색깔을 한번 빨간색으로 변경해보시죠. 그죠? 이 빨간색 바깥에 흰색이 보이는 이 부분이 외접으로 만들어진 폴리곤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접을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각형은 육각형, 그 다음에 중심은 어디? 이 원형의 중심. 그죠? 이번에는 내접, I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가 얼마였죠? 25.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 원형의 기준으로 안쪽에 폴리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도면을 보실 때는 여기에 치수를 뽑을 때 이렇게 긴 쪽으로 이렇게 치수를 뽑으면 외접,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짧은 쪽이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 이렇게 뽑으면 내접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내접인지 외접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폴리곤에서 모서리, 즉 엣지 부분인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선이 있다. 자, 이 기울어진 선에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에 알 수가 없죠. 프로퍼티 누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고 여기에 붙어 있는 폴리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리본 메뉴 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여기 폴리곤이라고 해서 요 클릭하고 보면 각형을 묻습니다. 육각형 묻죠. 여기서 이제 모서리 선택하고 나서 첫 번째 클릭하는 순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밑에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네, U 누르고요. 아니죠. 그 다음에 모서리 밑에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폴리건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건은 객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폴리곤의 사용 방법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다음은 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라고 합니다. 명령어로는 EL 혹은 엘립스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먼저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엘립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원은 3개의 점으로 구성이 된다. 즉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용 방법이 편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을 보겠습니다. 엘립스 누르시면 3점입니다. 하나, 2개, 3점. 그죠? 한 더, 하나, 둘, 3점. 그죠? 요게, 요 뜻만 아시면 기본 엘립스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것 이외에 몇 가지 더 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거는 블러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3점을 이용해서만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먼저 엘립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이와 양쪽의 원의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먼저 엘립스 방향입니다. 이쪽에서부터 클릭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100만큼. 그죠? 그 다음에 반원이죠. 50. 이렇게 하면, 원이 나오죠. 다시 100. 그죠? 여기는 15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긴 엘립스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실습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도면을 불러왔는데 먼저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형태로 지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의 원을 만들고 이 원 안에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폴리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즉 개수는 사각형이죠. 그리고 이 원 안에 있습니다. 자, 원 안의 중심이 원의 중심 CN 그죠. 그 다음에 원 안에 있으니까 4점 I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 원의 4분점 QUA 선택하시거나 혹은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4분점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 입력하시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즉 미드포인트 MID 여기도 MID를 입력을 하셔도 되죠. 그죠? 혹은 라인 MID 입력하시고 PR 즉 직교 모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형태로 만들어지죠. 요 안에 엘립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 EL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는 하려니까 이 선분 자체가 하나라서 여기 중간점이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 이 선분의 중간 미드와 이 선분의 여기죠. 이 가운데 즉 직교로 PR 그런 후에 여기도 그렇죠. PR 하시면 이런 게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그죠? 기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러를 할 수도 있고 엘립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점이 여기 그죠? 어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여기 마지막 점은 요 끝에 이렇게 하면 연습 왼쪽 도면이 완성이 되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대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스 하겠습니다. 어디? 원의 4분점 QA 원의 4분점 크기 대략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원형을 만들죠. CN 이렇게 해서 여기 끝점 QA 만들죠. 그 다음에 안에 별은 어떻게 하느냐? 별은 오각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폴리곤 개수 5 이 원형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4점 I 잡혀있죠. 엔터 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은 잡혀있으니까 그죠. 만일 이게 없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ds 명령을 치시면 이런 스냅이 나옵니다. 그 스냅 안에 보면 필요하신가를 선택을 해쓰시면 되죠. 여기 4분점이 잡혀있죠. 오늘은 많이 이용하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라인 하겠습니다. 라인 F8번 풀면 조금 더 그리기 편하겠죠. 잘못됐네요. 라인 그죠? 네, 연결된. 그러면 간단한 연습 도면 2개를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실습 도면을 통해서 치수가 나와 있는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필렛, 그 다음에 TTR, 그 다음에 폴리건, 엘립스, 그리고 몇 개 배웠던 카피 무브 다 복습을 전체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방법으로 꼭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서클, 먼저 중심이 될 수 있는 원형의 크기를 정합니다. 원형의 크기가 D가 얼마죠? 50이죠? 그 다음에 서클 합니다. 자, 여기서 서클의 중심 CN인데, 여기 CN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고, 서클하고, 골뱅이 at을 누릅니다. 이러면 가장 마지막에 좌표가 잡힙니다. 자, 가장 마지막 좌표가 원형이었죠? 자, 여기서 중심이 잡혀져 있어서 D, 40.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클, 골뱅이, 마지막 잡혔죠? 그 다음에 크기가 위쪽 걸 그립니다. 20. 위쪽 원행.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자, 무브 합니다. 자, 마지막에 했던 객체 L 선택이 되죠. 엔터. 자, 여기서 저번에 기준점 안정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그대로 엔터 하면 더 하시고, 골뱅이 빼버리고, 25, Y축으로 얼마? 35. 자, 이 방법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무브 하시고 나서 헷갈리면 무브하고 어디 기준점 어디다? 이 원형의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이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골뱅이 하시고, X로 25. Y로는 얼마? 35. 자,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좌표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써 있으신 분은, 자, 첫 번째 방법 하시고, 안 그러면 아직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이번에는 CN 위쪽에 원형이 있어 그리고죠. 그 다음에 R이 그죠? D가 10만큼.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밑으로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CN 여기 안에서 그래 보겠습니다. D가 얼마? D가 20. 그죠? 무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객체. 한 번 더 0, 마이너스 40. 그죠? CN. 여기 잡히죠? 여기 잡히면 안 되니까, CN, D가 10만큼. 자, 일단은 외형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필렛 하겠습니다. 필렛, R을 얼마죠? R이 20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렛에서 R이 65.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계속 안 나옵니다. 그죠? 필렛에서 R이 20, 65. 그래서 바깥쪽과 바깥쪽 계속 안 나옵니다. 그죠? 학생들이 여기서 매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결론은 필렛이 아니죠. 요거는 서클의 TTR이라는 접선 반지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TTR 서클의 TTR. 자, 이 외형이 바깥쪽 부분은 특히 이 부분에 할 때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65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형이 만들어지죠. 이건 아니죠. C의 TTR 바깥 부분 이 원형이 작은 원의 바깥과 큰 원의 바깥을 선택하시고 나서 65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큰 원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엔터 트림에서 필요 없다 생각하는 객체들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오브젝트 스냅 탄젠트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려면. 자,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탄젠트를 하시고 나서 원형의 QA라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확대를 해보면 아니죠? 이 부드럽게 연결 안 됐죠? 이거는 솔리드웍스나 3차원이나 다른 부분 하실 때도 꼭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부분은 탄젠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워버리고요. 라인, 탄젠트. 자, 그리고 우측 버튼에서 하셔도 되겠죠. 접점. 그런 후에 트림 엔터.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객체를 삭제하시고. 안에는 폴리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폴리건, 객수, 육각형이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냐? 이 원의 중심이다.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이 긴 쪽에서 나오는 치수를 외접이라고. 10 외접입니다. 반지름의 값은 11. 그런데 모양이 다르죠? 이때는 로테이트
마지막에 있던 객체 L 선택하시고 기준은 어디죠? 이 원형의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5도과 아니네. 그죠? 마이너스 15도네. 그죠? 다시 로테이트 객체 선택 기준점 그죠?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하시면 그림처럼 도면이 완성됩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주로 현장에서나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나서 옵셋합니다. 이 방법도 틀린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25 그죠? 그 다음에 선을 긋고죠. 여기에 알죠? R이 20 그죠? R이 10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10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까지가 바깥까지가 75 그죠? 그 다음에 40 여기죠? 그 다음에 D가 60 50 이렇게 해서 중심을 통해서 원형을 만들고 나서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을 더 많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꼭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삭제를 해버리고요. 다음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두 번째, 엘립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립스의 크기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립스 먼저 왼쪽에 부분 클릭하시고 이 엘립스의 전체 길이입니다. 54죠. 그 후에 반만 입력합니다. 85니까 42.5 그러면 이렇게 외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QA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서클을 이용해서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자, 서클 CN 이 엘립스에도 원형이 잡힙니다. CN 클릭을 하죠. 자, 그런 후에 D가 얼마죠? D가 35. 자,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무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객체 그리고 나서 어디냐? 기준이 원형의 중심이죠. 그리고 밑에 들어 얼마? 0,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클 하겠습니다. CN. 자, 여기서 R이 5짜리. 그죠? 무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객체 엔터. 그 다음에 중심에서 가볼까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죠? 거리가 얼마죠? 0,52. 그죠? 자, 여기서 서클 CN. 자, 그 다음에 R이 얼마죠? R이 10.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크 해서 복습 삼아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크가 자, 아이고 잠깐만요. 아크가 여기서 요렇게 되죠. 여기서 요거를 중심으로 요렇게 오는 센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 하겠습니다. 아크의 중심이 어디냐? 이 원의 중심이죠. 아, 중심점 이용하겠다. 먼저 C 클릭하시고 중심점은 이 작은 원의 중심이다.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하거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면 되죠. 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0,0.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건 F8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F8번 켜놓고 이렇게 180도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 아크 해보겠습니다. 아크 중심점 이용하겠다. 중심이 어디냐? 이 엘립스의 우측입니다. QUA 클릭.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죠? 아크의 반지름이죠. 즉 마이너스 46,0. 그죠? 그 다음에 아크가 이쪽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맞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F8번을 끄버리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가 나오죠. 이게 안 부딪히려면 마우스도 이렇게 외곽으로 움직이시다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명령어 미러 연습해 보겠습니다. 반사였죠? 객체를 선택하고 이 원형과 이 원형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면 이 원래 있던 객체는 사라지죠? 아니요. 그대로 엔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쉽죠? 이제 필렛 R이 3만큼 이거와 요거를 선택하고. 자, 그런데 필렛 연습상에서 이 자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르기 부분을 자르지 않기로 되면 클릭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죠? 훨씬 더 불편하겠죠? 필렛 하실 때 자르기 모드를 항상 자르기로 선택하고 클릭. 이렇게. 그다음에 필렛 R이 6만큼. 이 녀석과 요거. 그리고 요거와 요렇게. 되겠습니다. 안쪽 부분은 뭐 폴리곤 하면 되겠죠? 폴리곤 개수는 6개. 작은 원의 중심. 안 잡히는 거죠? 작은 원의 중심. 외접. 반지름. 얼마죠? 10. 자, 로테이트. 마지막에 있던 객체. 기준점은 여기. F8번이 켜지면 이렇게 각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각도 입력 안 하시고 F8번으로 직교 모드로 해서 객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나서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옵셋으로 거리 20만큼. 그 다음에 어디죠? 32만큼. 그 다음에 서클 여기서 얼마죠? 10만큼. 서클이 D가 35,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클해서 D가 46. 그죠? 필렛. 자, 그 다음에 필렛 R이 3만큼. 자, 이런 후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트림을 갖고 뭐 잘 쓰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기준만 잘 정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이 안 해본 도면을 아크 갖고 그리기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면 나중에 이 레이어나 작업할 때 이런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중심선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거나 중심선에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레이어 등을 선택을 해서 객체를 막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심선을 그리고 선을 이동 옵사슬 해서 객체의 중심에서부터 그려나가는 방법을 쓰시는 게 더 편하거나 혹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엘립스와 폴리곤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